서구적인 외모와 몸매로 방송가의 주목을 받았던 하늘이 내려준 모델 박영선. 90년대 파격적인 배드신으로 화제를 모았던 영화 리허설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당신은 나를 죽이고 있어요. 영화뿐만 아니라 예능까지 종횡무진 방송가를 누비던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 15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까닭은? 그런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이 있었는데요. 성형 논란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봤더니만 저보고 성괴라는 거예요. 성형 괴물. 어머나. 공업용 시리콜이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꾸만 제 이렇게 배를 보세요. 임신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 연기 진짜 못해요. 발연기 압니다. 그럼 최민수 씨가 좀 힘들어하셨겠네요. 그분 연기파신데. 그때 내가 발연기에서 미안해. 만약에 오빠랑 리허설 다시 찍게 되면은 손연기 할게. 배우 강동원을 쏙 빼닮은 박영선의 아들 최초 공개. 우리 아들도 처음 온 거예요. 한국 머리 태어나서 세상에 나와서. 한국에 처음 온 아들을 위해 박영선이 준비한 특별 이벤트. 한국 문화가 낯선 아들을 위해 전통 부채 만들기까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의 음식을 아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묻어나는 시장 데이트. 맛있지? 나는? 그럼 순대 먹어봐, 순대. 모델로 활동할 당시 당당한 캐트워크로 주목받았던 톱모델 박영선이 공개하는 워킹 노하우와 후배들과 함께한 가로수길 패션쇼 현장. 그리고 박영선을 응원하기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깜짝 손님까지. 15년 만에 베일을 벗고 나타난 모델 박영선의 숨겨졌던 이야기가 지금 공개됩니다. 자그마한 얼굴에 신비로운 이목구비, 또 우월한 몸매로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스타가 있습니다. 네, 정말 톱스타였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90년대 하늘이 내려준 모델로 칭송받았던 아름다운 그녀. 제가 좋아했던 그녀 박영선 씨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그 여고생일 때 네. 탑 모델, 이제 영화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15년 동안 문득문득 그분은 뭐 하실까 너무 궁금했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미국에서 정말 미국을 감과 동시에 그리고 결혼을 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랑 연결을 끊었어요.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그냥 미국 교포 아줌마로서 충실히 15년을 살았어요. 다시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가슴도 많이 떨리고 생각도 많고 그랬어요. 참 일찍 활동 시작하셨는데 네. 그때는 방송국이 집 같았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KBS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아휴, 뭐. 약간 서러웠어요. 왜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방송국이 정말 제 집 같았어요. 그냥 입구부터 다 경비 아저씨들도 다 아시고 뭐, 안녕하셨어요 뭐 이러고 그냥 무사 통과. 네. 근데 지금은 네. 벌써 말씀드렸습니다. 이분 녹화 옵니다. 그런데 누구요? 저를 이렇게 봐요. 자꾸 보면서 박영선이요? 네, 박영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잘 보이려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박영선 씨 이따 나가실 때 꼭 확인하시고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서러웠어요. 서러웠어요. 네. 저도 들어올 때 그래요. 이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말 그 TV에 출연하시는 거는 지금 처음이지만 그 출연하기 전에 잡지 화보를 찍었는데 네. 성형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제가요, 2달 전에 이제 잡지를 찍고 다시 이제 미국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를 봤더니만, 저보고 성괴라는 거예요. 성게? 네. 그래서 성게가 또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성게가 뭐니? 그랬더니, 이게 성형 괴물. 정말로. 그래서 성형 괴물? 왜 내가? 그랬더니, 너 다 고친 거 같이 나왔어? 사진이? 그래요. 제가 진짜
저는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거 어디 고쳤어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입술이 컴플렉스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입이 옛날에는 굉장히 작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너무 귀여웠는데 오동통하고. 좀 입이 커졌지요. 예, 제 컴플렉스였어요, 입술이. 그래갖고 그 활동할 때도 성형외과를 많이 갔었어요. 입 좀 찢어달라고. 근데 아직까지 그때는 입 수술하는 게 기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LA에서 그 한인타운 안에 그 야매가 유행인 거예요. 불법 시술. 불법 시술. 불법 시술로. 예. 그게 유행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거기 친한 친구들 한 5명이 같이 다녔어요. 근데 야, 이 언니는 진짜 잘한대. 일본에서 간호사도 했었고 잘한대요. 그리고 단체로 가면은 또 디스카운트도 된다는 거야. 또 박영선 씨가 또 5명 데려가면 공짜로 해준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냥 그래 그리고 우유우유 그냥 끌려간 거예요. 어리버리 하면서 그리고 그 언니가 저는 입술이 맞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해주지 그러면서 입술을 놨어요. 주사를. 네, 그때 당시엔 이뻤어요. 그리고 내 컴플렉스였으니까 입이 커졌으니까 막 행복했어. 맞아, 그렇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공업용 실리콘이 어머나. 점점 딱딱해지고 점점 이게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시술했을 때 이 정도 아니었어요. 요 정도였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입술이었어요. 아니 근데 2000년에 시술하셨으면 지금 네. 기술이 정말 많이 발달했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속상하시니까 다시 네. 좀 네. 다시 재수술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참 누가 안 알아봤을까 봐. 알아보셨어요? 뭐래요? 알아봤어요. 여기 와서 이제 처음으로 가서 했더니 미국에서 그 불법 시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실리콘이 공업용이기 때문에 녹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에를 째고서 이렇게 긁어내야 된다는데 저보고 선택을 하래요. 지금 그 라인에 있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모터로 이렇게 긁어서 그거를 없애봤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안에 상처만 있으니까 말할 때 이상해지기만 한다. 그러니 저보고 결정을 하래요. 그래서 그럼 됐어요. 그냥 입을 이렇게 당기고 살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입술이니까 그나마 나아. 왜 볼에 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친한 동생은 볼에 살이 없으니까 볼을 좀 통통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놨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게 늘어지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그 친구도 많이 알아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성형 논란이 참 많아요. 네. 그 성형을 막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여자로 태어나서 아름답게 사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만족이잖아요. 내가 어디가 거울 볼 때마다 싫은데 왜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고치는 거 저 찬성. 내가 행복하다면. 하지만 불법 시술은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저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네. 지금도 뵈면 참 아름다우시고 그렇죠. 특히 네. 입술도 되게 아름다우세요. 이뻐요. 네. 그래서 지금 박영선 씨를 보고 불법 시술하는 사람 많아질까 봐. 아무튼 저 불법 시술 하지 마시고. 네, 맞아요. 근데 뭐 지금 뭐 얼굴 얘기를 한창 했지만 네. 몸매도 뭐 거의 신이 내린 몸매죠. 전성기 때 아름다웠어요. 그대로세요. 아니 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애가 남긴 건 안 먹었어요. 그렇죠. 엄마들이 애가 남긴 거 아까워서 다 먹는 먹죠. 바람에 예. 이제 조금씩 체중이 부는 거잖아요. 부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애가 남긴 건 안 먹고 애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육아하면서 운동이 되는 거죠. 막 집안 구석구석 애 잘 때 막 청소도 막 애 먼지 있으면 안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바닥도 막 쭈그려 앉아서 저 청소하는 거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요즘 누가 이렇게 청소를 하니? 일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쭈그려 앉아서 바닥 청소는 안 해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에이, 가사 일 말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법이요? 네. 시간 날 때 네. 뭐 이 팔 아줌마도 여기 네, 늘어지잖아요. 저도 조금만 이거 운동 안 하면 여기가 늘어지긴 하더라고요. 여기 살이 흐물흐물. 그래서 그냥 TV 보면서 이렇게 앉아갖고 그냥 물병 있잖아요. 네. 물병 이렇게 들고
내가 힘을 줘야 될 부분, 내가 흉한 부분에 힘을 주고서 저는 이거를 해요. 뭐 여기가 후들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뒤쪽이 후들거리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살이 그냥 TV 보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네. 그래요.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네. 그냥 타고나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참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웃기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예. 주름 없애려고 예. 저 친구랑 저랑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왜 목주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진짜 없으시다. 진짜. 네. 네, 저는 별로 없으셔. 그거 하나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약간 얼굴이 흉해서 얼굴은 가리고 해야 돼. 어떻게? 얼굴 가리고 네. 이렇게 하면 여기 목이 얼굴 가리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힘을 주면 이렇게 되잖아요. 핏대 세우는 거. 목에? 힘 줬다 뺐다가 줬다 뺐다. 진짜 그러니까 주름이 안 생겨? 주름 안 생겨. 참. 하루에 몇 번? 몇 번이나 박영선 씨는 시간 날 때마다 날 생각 날 때마다. 때마다. 박영선 씨는 불법 시술 이후로 돈 들어가는 건 안 하고. 아니, 근데 박영선 씨가 돌연 사라졌던 게 99년이에요. 네. 사실 한창 탑 모델과 배우로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셔서 갖가지 추측성 루머들이 많았었는데 뭐 어떤 분들은 뭔가 여기 한국에서 큰 잘못을 하고 도미를 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에 LA로 갔었는데 거기서 교민을 만났는데 자꾸만 제 이렇게 배를 보세요. 그래서 왜요? 아니 저분이 왜 자꾸만 남의 배를 보시지? 그리고 왜요? 이랬더니 임신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처녀한테 임신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을 해서 애를 출산하러 미국에 왔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대요. 사실은 저는 그냥 일이 너무 지겨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정점이고 한마디로 교만인 거죠. 난 너무 이제 할 만큼 다 했어. 탑일 때 그만두는 게 빛나는 거야. 이러면서 참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요. 아니 근데 그만두면 여기서 그만두시고 왜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그 얼굴이 있는데 여기서 다 그만두고 돌아다니면 약간 이상하게 볼 것 같고 뭐. 그리고 이 몸매가 또 통하는데 미국이잖아요. 또 그죠? 아시아 쪽 갈 수 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사진 작가로서의 공부. 네, 그것도 착각이죠. 예. 사진을 찍으면 매일 나는 잘 나와. 예. 사진에. 예. 이거는 사진 작가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야. 건방이 하늘을 찔렀어. 그 당시. 뭐 누가 찍는다고 내가 못생기게 나오겠어?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뭐 조명하는 것도 별거 아니네. 뭐 여기다 바짝 대니까 더 환하게 이뻐 보이고, 뭐 뒤통수에 대니까 뭐 음영 있고. 이거? 나 금방에 십몇 년 넘게 찍었어. 나는 금방 졸업하고 다시 와서 활동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게 웬일이야. 학교를 갔는데 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저는 그 순간에 네. 정말 사진 찍는 분들을 존경하게 됐어요. 공부는 그럼 어떻게 마치셨어요? 못했죠. 무슨 머리가 따라줘야지 하지. 만만 봤군요, 만만. 그렇지. 이게 어렵구나. 그걸 아는 거지. 15년 동안 예. 미국에 있던 아줌마가 돼서 왔어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가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래 그러면 이건 너무 어렵다, 난 못하겠다라고 판단했으면 그때 돌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돌아왔으면 돼. 네. 지금 그쵸? 생각하면 그때 돌아왔으면 다시 일하면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근데 아직도 그때 그 교만이 조금 더 남아있었던 아이고. 거야. 난 못 가. 지금 이 상태로 창피해서 못 가. 그러니까 뭔가 뜻을 이루고 가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내세울 게 있어야 돼. 이러고 또 주저앉았네. 아이고. 아유, 있긴 뭐가 있어. 있긴 있었지. 내 귀한 아들. 너무 귀엽다. 아니. 저도 있다. 백현 화이팅! 미국에 이렇게 딱 가셔가지고 생활하시는데 진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주로 언제 많이 생각이 나셨어요?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에서 어른이 다는 단계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2단계에서 2단계로 바로 점프했지? 네,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도 잘 모르고,
그냥 바로 사람들이 나오면 잘해주고 이뻐 맞아. 이뻐 하니까 저는 그게 사회인지 알았어요. 이게 중간 과정을 점프해서 바로 스타가 되니까 네. 건방진 게 당연한 거였고 그렇지. 그리고 너무 세상 우습게 봤고 그렇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나한테 친절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네. 어머 미국을 갔는데 네. 안 친절해요? 아니야 그게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완전히 그리고 이제 은행 업무건 뭐 무슨 일이건 제가 혼자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매니저가 다 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버리 그리고 줄을 서래 나는 줄을 쓴 서본 적이 적이 없는데 탑스타였거든. 그러니까 그냥인데 줄 서라면서 줄을 서래 5분을 기다리는데 그냥 왔어요. 은행 어카운트를 못 열고 그냥 왔어. 그래갖고 은행 어카운트 여는데 3일이 걸렸어요. 그런데 힘들었겠다. 그렇게 네. 서러움도 느끼고 네. 여기가 그리웠으면 돌아올 법도 한데 주저앉히신 분이 어떻게 보면 남편이잖아요. 그 남편은 얼마나 매력적인 분인지 참 궁금한데 어떤 분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아유 참 본인 남편은 매력적이에요? 아유 궁금해요. 예, 어떤 분이세요? 뭐 그냥 매력적이에요. 아니 교포신가요? 아니 외국 분은 네, 아니시죠? 교포예요. 교포. 교포시고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돈이 많지요 그분이. 아이, 돈이 많어. 예. 조용구 씨가 돈이 많지. 아니 근데 왜 궁금하냐면 또 컴백하신 다음에 화제가 됐던 게 박영선 씨가 사는 동네가 그러니까요. 빌 클린턴 맞아요. 대통령이 사는 그 동네라고 동네예요. 인터넷에 주민이에요 주민. 나왔더라고요. 빌클 옆집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아유 참. 우리가 강원도 살아. 뭐 강원도에 어느 동네에 산다고 치면은 여러분들 나 어느 동네 살아. 그러면 그게 어디 있어? 강원도. 강원도. 한국 안에 있는 강원도. 자, 미국은 더 커요. 네. 저는 소머스라는 시리에 살아요. 뉴욕 주위 안에 있는 도시예요. 소모스. 네. 근데 소머스는 또 어디야? 웨체스터야. 뉴욕 맨하탄에서 1시간 정도 차로 가는 도시야. 그래? 몰라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클린턴 대통령 알지? 알죠. 클린턴 대통령. 그 동네 살아요? 웨체스터에 살아. 그 동네구나.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옆집에 산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옆집은 아니고요. 15분 차로. 굉장히 부촌인가 보죠. 예, 그분 사시는 데는 부천, 우리는 그냥 중류집. 15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참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소탈해지셨고 이제 맞아요. 좀 편안해지셨고 네. 그리고 우리 이웃에 그냥 사는 평범한 그런 어떤 이웃 주민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진짜 변하신 것 같으세요. 맞아요.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영선이 너 정말 변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새침대기고 나 이뻐. 근데 성격은 소탈은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주부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생긴 거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네. 옛날에는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네. 예전에는 굉장히 기억나는 게 아주 무표정한 얼굴의 매력적인 모델이어서 저분은 굉장히 새침할 것 같다. 맞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딴 분을 만나는 것 같아요. 15년 만에 어디 캡슐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사람 만들어줬어. 근데 진짜로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일을 하겠다라고 네. 결심한 계기가 뭐 류현진 선수를 만나는 거라고.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너무 서러웠어요. 왜요? 정말? 박찬호 씨는 제 결혼식에까지 오셨었어요. 친하게 지냈었고요. 류현진 씨를 작년에 이제 제가 저희 아들이랑 저랑 LA에 놀러를 갔어요. 네.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네. 류현진 씨 가게에 밥 먹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백경이 사인 받자 사진 찍으러 빨리 가자 그래갖고 막 뛰어갔어요. 백경이가 예. 누구예요? 아들. 제 아들, 아들이. 아들. 네. 그랬더니 류현진 씨가 거기 룸에 딱 앉아 계세요. 그래서 어머 너무 반갑다고 우리 아들이 유일하게 아는. 제일 알고 제일 좋아하는 스타가 류현진 씨예요. 네. 한국 사람 중에. 오. 그래서 얘가 너무 좋아갖고 이러는데 자기 밥 먹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류현진 씨가 기다리래요. 그래서
나 박영선이라고 얘기해줘. 아이 뭘 그래요? 뭘 못 알아보는 창피하게. 아, 옛날 모델 사진 내서 가서 나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아우 추하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 아들은 눈치도 없이 오케이 그러더니 그 옆에 가서 앉는 거예요. 달라. 네. 근데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싫어하는 것 그렇지, 같은 불편해한다. 거예요. 예, 일로 나와. 밖에서 기다리자. 그러고 속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창피하기도 하고. 나도 연예계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내가 옛날같이 잘 나갔었으면 우리 아들한테 멋있는 엄마로서 현진 씨 반가워요 이러면서 내 아들이에요. 되게 좋아합니다 이러고 해서 좀 대우를 받았을 텐데 이 아들 앞에서 이 폼도 안 나고 그래서 조금 나 다시 일하고 싶어 이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일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 아들도 이제 엄마들 다 느낄 거예요. 이렇게 애가 처음에는 엄마 손이 필요해서 저희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세수도 못 했어요, 저는. 맞아. 맨날 같은 추리링 입고. 그러다가 모든 걸 얘한테 맞추다가 얘가 이제 크면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제발. 그냥 내가 혼자 할게. 나중에 체크해줘. 뭐 이러면서 점점 독립을 슬퍼지는 하죠. 거예요. 엄마가 필요가 그렇죠. 없어지는 거야. 네. 그럼 난 뭐야? 난 여태껏 얘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지? 얘 더 크면은 나를 이제는 무시까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빨리 나도 내 캐리어를 다시 쌓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니까 결국 류현진 선수 때문에 이제 컴백을 하는데 좀 힘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깊이 들어가면 사실 이 엄마를 15년 만에 진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한 아들 백경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안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백경. 반가워. 아니 처음 한국 오신 거 아니에요, 아드님은? 네, 처음 한국 왔어요, 우리 아들. 네. 근데 한국말 잘하네요. 한국말요? 제가 영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할 수밖에 없죠. 백경 군. 엄마가 한국에서 이제 인기 많은 거 이제 알게 됐어요? 응. 어때요? 우리 엄마 이제 최고죠? 어때요? 최고. 백경군, 류현진 선수 만났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기분은 많이 좋았어. 좋았어요? 저기 백경아 끝에 요자 붙이는 거야. 백경 군이 태권도를 그렇게 잘한대요. 태권도 검은띠. 검은띠. 태권도 우리가 시범을 좀 박수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가? 오케이. 자, 딱 서서 준비부터. 저희 오, 절도 있다. 오. 저 여보세요. 앞으로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옆으로도 좀 가고. 발차기. 있어요. 이제 옆으로 갈 거예요. 오. 자, 잘 위치 잡으세요. 먼저 잡고. 오. 잘 잡으세요. 얼마나 힘이 세면 손판이 여기다 날아. 야, 대단하다. 오, 잘한다. 야, 나도 저기 불법 시술하러 가야 되겠다. 야, 봐봐. 송판 격파가 얼마나 몇 살인데. 그러니까요. 몇 살인데 벌써. 잘한다. 아니 거기서 그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시면서 은근히 그 한국적인 걸 많이 가르치시는 그러니까요.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에요. 아무리 미국에서 태어나고 얘 학교에 지금 얘 학년에 한국 사람이 얘까지 3명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거울을 봤을 때 노랑머리가 아니고 파란 눈이 아닌 이상 자기 그 자긍심을 키워야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참 의미 있는 방문인 게 박영선 씨는 15년 만에 고국을 찾았고 아드님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엄마 아빠의 나라 본인의 뿌리를 찾아온 거잖아요. 두 모자가 함께하는 한국 체험이 참 궁금한데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국에서 온 반가운 손님. 바로 90년대 톱모델 박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마마 제작진입니다. 네, 오시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들이에요. 하이 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 빨리 멋있게. 안녕하세요. 생애 최초로 한국 방문을 한 아들을 위해 영선 씨가 특별한 서울나들이를 준비했는데요. 이거 봐봐. 너무 멋있지? 다르잖아, 차원이. 한국이 이렇게 멋있는 데야.
저 15년 만에 왔어요. 14년 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5월 달에 잠깐 나와서 그거 화보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오죽하면은 제가 애 키우느냐고 안 나왔는데 오죽하면 제가 이제 불법 체류자여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못 들어온다고 누가 그런 소문까지 냈더라고요. 제가 너무 한국에 안 나오니까 그게 아닌데 열심히 애를 키우면서 산 건데. 엄마랑 이제 여기서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좀 쿠키만 가고 싶어. 국기원에서 혹시나 이렇게 할 기회가 있으면은 하려고 네 도구를 파티스페이트 했어? 미국에서 검은 띠를 딸 정도로 태권도 사랑이 남다른 소년 백경이. 정말 좋아하죠? 아들의 바람대로 도착한 국기원. 그 미국 아이들은 태권도 하는 애들은 이 헤르코코러 그러니까 국기원 가는 게 소원인 거예요. 진짜로요. 지네들끼리도. 근데 얘는 소원을 오늘 이룬 거예요. 야, 국기원. 어? 이렇게 보여? 국기원. 얘 다 왔다. 가자. 빠른 발걸음에서 설렘이 묻어나네요. 그토록 바라던 국기원에 왔으니 증거 사진은 필수겠죠? 좋아하는 아들을 보니 엄마의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너무 좋죠. 왜냐면 저는 얘가 미국서 살고 막 미국인이 되고 싶어 할까봐 걱정인데 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 알려고 막 지가 막 원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Taekwondo is famous for all Cookie One did for them. So yeah, now I just want to experience coming to Cookie One. 심사장으로 이동하는 박영선 모자. 와, 여기가 국기원이야. 여기서 심사 보는 거야. 어? 멋있지? 와, 엉터리를 하는 건지 한번 보여줘. 너 진짜로 배웠잖아, 너는. 가운데 가서. 고려 먼저 해봐. 저 가운데 가서. 오케이, 시작. 백경이의 태권도 시범. 멋지죠? 처음 계획이 제가 임신한 거 아들인 거 알고 우리 아들 꼭 태권도 꼭 가르쳐야지. 한국 하면 태권도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생각하기에 코리안 하면 태권도. 잘하는 거 하고 싶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을 잊지 않으려는 영선 씨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다음 방문지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한 이곳에 박영선 모자가 떴습니다. 백경아, 저 봐라. 이거 뭔지 알아? 치킨 렉. 치킨 푸드. 아들 백경이에겐 닭발도 마냥 신기하겠네요. 거의 저 어렸을 때 요만할 때 오고 안 와봤어요. 저 여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광장시장은. 와,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자랐던 영선 씨가 미국에서 가장 그리워하던 음식은 분식이었다는데요. 이거 간. 먹어봐. 처음으로 순대를 먹어본 백경이. 맛있지? 과연 그 평가는? 글쎄요, 표정은 영 아닌데요. 그리고 이어 배달된 떡볶이와 빈대떡. 빨간 고추장 양념의 떡볶이. 용감하게 한 입 도전해 보는데요. 잘 넘기는가 싶더니 백경이에겐 너무 매운 떡볶이. 집에서 제가 했는데 이렇게 안 맵게 해줬는데 지금 좀 매울 거예요. 내가 먹어도 매운데. 그래서 배우는 거지 뭐. 백경이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죠? It is delicious. Best thing I ever tasted, really. Out of my mom's cooking. That's the best. Oh, yeah. It's just really good.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박영선 모자의 서울 아들이. 앞으로도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길 바랄게요. 미국에서는 제가 막 같이 열심히 다니지만 제대로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얘한테 내가 도움을 못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 아빠가 도와주고 여기서는 제가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그 90년대 남자 고등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여자 모델. 연예인 맞아요. 박영선 씨였어요. 탑 정말 모델. 최고의 모델이셨는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저희 학교에 학생 기자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주니어란 잡지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요. 네. 네. 학생 잡지. 네. 하이틴과 주니어가 쌍벽을 이뤘죠. 네. 너무 잘하신다. 정기 구독했거든요. 40대시군요. 걸렸어요. 네. 네, 거기 표지 모델로 시작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 때문에 연결이 네, 돼서.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해서 처음에 잡지 표지를 찍었는데 그 네. 다음엔요. 그 다음에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패션도 찍고 그랬어요. 그 박영선 씨를 아주 뭐 정말 이름 석자를 알리게 된 계기는 바로 초콜릿 깐고. 1988년 신인 박영선을 일약 하이틴 스타로 만들어준 것이 이 광고입니다. 무려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거라고 하네요. 경쟁률도 그때 대단했던 거라고 네, 했는데. 300대 1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오디션에 오라고 그래서 가긴 갔는데 막 이렇게 TV에서 보던 쟁쟁한 사람들이 막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막 구경을 하느냐고 와 이쁘다 이랬는데 이제 제 순서가 돼서 뭐 앞에 보세요. 웃으세요. 그거 뭐예요? 교정기인데요. 촬영하는 날 뺄 수 있어요? 네, 아마도요. 옆으로 도세요. 이러면서 이제 네, 아마도요. 나는 떨어졌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인으로 뽑혔어. 뽑힌 거예요. 와. 초콜릿 광고 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저 같은 얼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서구적인 얼굴에다가. 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이쁜가 이렇게 신비로워. 못생겼나 아주, 네. 약간 좀 미묘한 얼굴 느낌이었나 봐요. 요즘에는 뭐 한류 하지만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한류 1세대예요. 그때 프랑스로 진출을 파리.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일본에 먼저 진출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94년, 95년인가 그때 이제 파리로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계약을 하고 에이전시랑 그리고 오디션 보고 파리 콜렉션도 참가하고 그랬었어요. 그러시구나. 정말 그럼 해외의 어떤 패션쇼에 선 최초의 한국 모델인 거네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요새는 몇 예. 분 더 생겼는데. 아니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키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른 그 세계 유수 모델들하고 전혀 이렇게 뒤처지지 않았던가 봐요. 뒤처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제 얼굴이 작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도 작았어요. 작고 얼굴이 작고 키가 크고 그들이 봤을 때도 참 좋은 그런 몸과 모델로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에이전시에서 하는 말이 하나만 고쳐달라. 사실은 제 귀가 굉장히 복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복기예요. 그렇네요. 네. 얼굴에 비해서 귀가 상당히 큰데요? 네, 근데다가 귀가 약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에이전시에서는 귀를 이렇게 뒤로. 수술을 하자. 그렇게 하면 얼굴이 귀도 불법 시술해야 되나요? 이건 불법 아니고 진짜 시술. 네, 이렇게 하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고 그렇죠. 갸름해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귀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 더 동그래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를 이렇게 수술을 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또 약간 보수적이고 약간 바보 같은 게 있어서 그럼 제 복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싫다. 나는 평생 복 있게 살래. 지금 요거 쇼 조금 이렇게 해갖고 한두 개 더 하느니. 한두 개 더 하느니 나는 그냥 복 있게 살련다. 이러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약간 후회는 되지요. 그리고 연기 생활도 하셨잖아요. 그럼요. 영화에도 출연하시고 연기 생활을 한 모델로도 1호인가요? 1호예요. 저는 맞아요. 뭐든지 1호예요. 맞아. 미스 코뿔소 미스터 코란도인가? 네. 그래서 그 포스터도 기억나요. 그 영화 스토커였나 잘 봐요. 정말 공부는 안 하셨나 봐요. 스토커였나? 근데 영화 왜, 영화 왜요? 왜요? 영화 왜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저를 공격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돌 던질까봐 제가 먼저 돌 던질게요. 네. 저 연기 진짜 못해요. 발연기 압니다. 여러 사람한테 피해 많이 줬지요. 그 영화 리허설도 되게 그것도- 화제가 됐었죠. 인기가 많았. 발연기. 그때 영화를 다시 보시면 어떠세요? 못 봐요. 그래도 저기 리허설이라는 영화가 많이 화제가 됐던 영화인데 그래도 이제 박영선 씨한테 이제 저기 섭외가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고 그 리허설 그 주인공으로 저기 섭외가 왔었대요? 그게요.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는요. 그렇게 이렇게 좀 그런 파격신이 그렇게 노출신 많지가 같은 게. 않았어요.
네, 그거 질문하고 싶었었어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요. 네, 그래갖고 이제 영화라는 것도 저도 하고 싶고 이제 모델 일이 너무 이제 오래 했으니까 지겹고 새로운 분야에 자꾸만 진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대 배우가 최민수 씨였는데 민수 오빠한테 오빠 나 이거 꼭 하고 싶어 나 좀 하게 해줘. 그리고 뭐 하영소 씨가 제 그때 일을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한테도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아니 근데 가면 갈수록 대본이 바뀌면서 바뀌어요? 네, 약간씩 이제 좀 더 강해지더라고요. 몸매가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아마도. 그다지 이렇게 아름답다는 생각은 안 드네요. 그 모델 몸으로서 이렇게 얇고 마른 거는 그렇죠. 있지만 뭐 그렇게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영화 찍다가 아유 나 그만 안 한다라고 하고 좀 거부하죠.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그냥 찍으려면 찍는지 알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제 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남의 영역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네. 그 리허설에서 최민수 씨와 같이 연기를 한 건데 아까 그 본인이 계속 발연기라고 발연기라고. 하셔서 그럼 최민수 씨가 좀 힘들어하셨겠네요. 그분 연기파신데. 많이 죄송하죠. 정말 많이 죄송해요. 최민순 씨한테는 화도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 형이 성격이 안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영화 제작사님한테도 그 최민수 씨가 아마 지금 화면 보시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최민수 씨한테. 예. 오빠 그때 내가 발연기에서 미안해. 만약에 오빠랑 리허설 다시 찍게 되면은 손연기 할게. 한 번만 봐줘. 아니, 근데 지금 최민수 씨와 다시 찍는 단면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또 연기 제의가 오면 하실 거예요? 해야죠. 대신에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기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개인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예. 저희 그 단점을 보완해서 다시 해보고 싶어요. 발연기를 달피하기 위해서. 네. 요즘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안 써요. 알아요. 저 때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뭐 나는 내가 최고야. 니네가 나 필요하니까 쓰지. 내가 발연기를 하건 뭐라건. 그렇죠. 뭐 니네가 나 필요하는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인생 경험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좀. 맞아요. 그리고 노력 없이는 거저 생기는 건 없다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고, 네. 그리고 내 자신을 저는 몰랐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건 내 자신을 먼저 잘 파악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박영선 씨가 진짜 탑모델인 게 보통 다리를 이렇게 꼬고 있으면 한 30분 지나면 다리가 저래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1시간이 넘었는데도 다리 한 번 안 바꾸시네. 다리가 기니까 진짜, 확실히. 진짜. 예. 우리는 이거만 조금만 해서 이게 불편한데 조영구 씨는 꼬아지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가 이쁘게 나오시는지. 감사합니다. 그 15년 만에 이렇게 또 컴백하다 보면 의상 같은 것도 신경 쓸 줄 알았더니 정말 수수하게 이렇게 입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입어도 너무 어울리시니까. 그러니까. 예. 왜 갑자기 이렇게 띄워주세요, 저를?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막 의상 같은 거 신경 많이 안 쓰시고 그러시죠? 그래도 나름 뉴욕 스타일로 신경 쓴 건데 뉴욕 안에 이 스타일이에요. 반짝이도 있고. 맞아. 아니 근데 너무 야심차게 나오셨으니까 하고 네. 싶은 게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분야에 좀 다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저를 찾아주시는 분야는 다 도전하고 싶어요. 뭐든지. 뭐든지. 저뿐만이 아니고 집에서 살림을 10년 넘게 하신 분들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일을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 다시 내 이름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다행히 행운이에요. 제가 했던 일을 다시 할 수가 있게 돼서 정말 저는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저한테 어떤 일이건 주시면 그래요? 열심히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을 시작하신 박영선 씨.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정말 열정과 열의가 맞아요. 넘치는데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그 모습을 저희가 따라가 봤습니다. 모델 박영선의 패션 화보 촬영장. 15년 만에 다시 사진기 앞에 선 왕년의 톱모델 실력 한번 볼까요?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좋아. 저 그로데스크하게 가는데 막 진짜 막 호랑이 날아가듯이 막 이러고 인상 쓰고 이쁘게 나오려고 그러지만 좋아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더 과감하고 역동적으로 포즈를 취해봅니다. 그녀의 포즈가 과감해질수록 결과물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은퇴했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그녀의 화보 촬영. 촬영 후엔 사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데 신이 내린 각선미, 박영선의 화보를 공개합니다. 김영선 선생님 패션 촬영이에요. 근데 저 이렇게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한 거 처음이에요. 그래갖고 약간 어색했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믿겠습니다. 우리 사진 작가 선생님과 네 나이에 어색한 게 더 이뻐. 그 명불허전이네요. 네. 아니, 느낌 그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지 않으신다고 인터미션이 있으셔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어떤 느낌이 나온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옛 명성을 아직까지 그대로 포즈로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진행되는 일정에 발걸음도 빨라지고 실로 오랜만에 다시 선 무대. 박영선 씨 무척 들뜬 모습이죠. 15년 만에. 어떤 상황에도 자신만의 느낌으로 표현할 줄 아는 톱 모델 박영선. 너무 귀엽다. 섹시하다도 아닌데 그냥 뭘 세워놓으면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게 있어. 지금도 저 이상의 모델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나이를 떠나서 끼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얼굴의 분위기라든지 좀 특이한 모델이지 않아요? 장시간 야외에서 진행된 촬영에도 힘든 내색 하나 없습니다. 안 힘들었어요. 야 힘들지 않고 내가 잘 못해서 사진이 못 나올까 봐 나는 믿어요. 마술을 부려주실 거라고. 유쾌하게 일하는 모습도 참 프로답죠. 하나, 둘, 셋, 넷. 대선배인 박영선과 디자이너 앞에서 바짝 긴장한 채로 워킹을 선보이는 모델들. 그리고 그녀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두 사람. 걸은 다음에 이 끝에 가서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 의상을 딱 써주세요. 요랬으면 보다 못한 박영선이 직접 긴급 처방에 나서고 단점이 살짝 죽었어. 내 스스로가 신경을 좀 쓰면 좋겠어. 톱 모델의 강의를 받고 자세부터 달라진 모델들. 그런데 왜 이렇게 워킹이 중요한 거죠? 무대에 섰을 때 워킹을 해야만이 드레스를 입고 걸어나가지 뛰어나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하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줘야 대중들이나 남자들이나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 여성의 아름다운 선을 잘 표현한 선택받은 모델들은 직접 드레스를 착용하고 워킹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자신 있게 딱. 그렇지. 좀 더 자신 있게.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후배들과 공유하는 박영선. 손길 하나하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막 설레고 기를 좀 뺏고 나도 같이 좀 활기차게 새로이 똑같이 얘네들이랑 똑같이 하고 싶어요. 영선아, 요 5명을 데리고 네가 중간에서 이렇게 해서 워킹을 한 번만 가. 자, 시작! 날씬한 모델들 사이에서도 단연 빛나는 박영선. 타고난 톱 모델답게 오랜만에 패션쇼를 준비하면서도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자, 다시 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한테도 처음 패션쇼지만 저도 14년 만에 처음 쓰는 패션쇼예요. 그래서 기대가 크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 패션쇼 날이 다가오고 오후에 쓸 무대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나서는데요. 이렇게 놀아. have fun. Hello. This is my 우리 아들이 굴럭하네. 최고야. 화이팅! 화이팅! 오늘 김영선 선생님 패션쇼 있어요. 그래서 나 떨려 15년 만에 무대에 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아이까지 여기 베이비시터 해놓고 가는 거예요. 처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엄마에서 모델 박영선으로 변신할 시간. 자신만의 이름을 찾는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은 저를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여태껏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운전을 해준 거잖아요. 기사로서.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드디어 미용실에 도착. 함께 무대에 설 모델들에게 인사를 빠뜨리지 않는데요. 후배 모델들은 이미 꽃단장 중입니다. 너무 이쁘긴 하지 마세요. 늙은 아줌마. 슬퍼요.
세월 앞에선 톱 모델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하는 박영선 씨. 그런데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혼자 두고 온 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걸 보니 어쩔 수 없는 엄마입니다. 엄마 되면 다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애가 자기가 원해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걔가 혼자 쓸 때까지는 내가 조금 도와줘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보호해주고. 세월이 그녀에게 선물해준 털털함. 자연스레 아줌마가 되기도 하는데요. 애가 철이 있더라고. 되게 마련입니다. 주부 같은 이미지는 안 들어요. 그냥 그 나름대로 시크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애기만 하나 어디서 데려온 애 같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지 뭐 그렇게 변했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달라진 거 이제 애기가 쫓아다닌다는 거. 박영선의 시크한 매력을 진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더 살려주고 입술에 생기를 불어넣자 후배의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예쁘세요. 나 그래도 네 몸뚱아리가 탑이 나. 바로 바꾸고 싶어요. 네, 정말로. 다리도 막 이렇게 기시고.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얼굴 이쁜 애들이 마음도 이뻐요. 진짜 90년대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진짜 너무너무 얼굴도 작으시고 얼굴이 서구적으로 생기셔가지고 너무너무 예쁘세요. 이제 평범한 엄마에서 패션계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톱 모델로 변신한 박영선. 엄마들은 막상 이렇게 꾸밀 시간도 없을 뿐더러 무슨 날이 돼서 이렇게 꾸며서 어디 이렇게 꾸며서 이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해도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갈 곳도 있잖아요. 일도 하는 곳이고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그녀만큼이나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드레스까지 패션쇼를 위한 마지막 준비까지 완료. 오늘의 패션쇼는 가로수길에서 진행되는데요. 모델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쟤네들이 중간 좀 들어오지? 그러면 중앙을 파고 들어. 쟤네들이 옆으로. 길거리에서 무엇을 한다는 건 대단한 자신감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영선이도 좀 더 자신감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패션쇼에 앞서 처음 무대에 서는 후배 모델에게 한 번 더 동선을 설명하고 선생님이 원하는 데서 턴만 해주고 제대로 턴을 딱 쓰는 거 있지 않았지? 그렇게 하고 긴장한 후배들과는 다르게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떨려요. 길바닥 쇼에도 떨려. 하나, 둘, 셋, 파이팅! 드디어 패션쇼의 막이 오르고 박영선에게 배운 당당한 워킹과 포즈를 선보입니다. 오늘의 메인 모델 박영선의 등장. 전성기 시절로 돌아간 듯한 완벽한 포즈에 톱모델의 포스가 느껴지고 사람들도 관심 집중. 역시 신이 내린 모델이라 칭송받을 만하네요.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너무 멋져요. 여전히 예쁜 것 같아요. 네네, 여전히 예쁘시네. 나는 정말 심적으로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그렇고 막 걱정을 많이 했어요. 힘들고. 근데 지금 막 뭐가 다 풀어지는 기분이야. 후련해요. 앞으로도 더 기대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항상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몰랐죠, 박영선 씨? 나 생각도 못했어. 활동을
활동하시는 모습 재밌네요. 근데 사실 박영선 씨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중들한테 관심을 받은 첫 번째 모델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웬만한 쟁쟁한 스타들하고는 다 화보 촬영하고 일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탑이신 분들은 저랑 다 첫 번째 촬영했어요. 누구 있을까요? 이정재 씨. 이정재 씨 처음 이제 데뷔를 저랑 했는데 걔가 몸이 좋았어요, 그때. 그 우통을 동생이니까. 아, 후배니까. 예. 우통을 확 벗기고 이제 진에다가 이렇게 저는 여성 정장을 입고 이렇게 둘이서 찍는 거니까 뭔가 포즈를 해야 되는데 애가 처음이니까 잘 못하니까 너는 서 있어.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줌마 왜 이러세요? 이러는 거야, 저한테. 아니, 저도 그때 22인가 3밖에 안 됐는데. 아줌마래? 뭐? 아줌마? 아니, 얘는 어디서 데리고 오네요. 그러면서 난 얘를 촬영 못해요. 막 그랬었어. 와. 그리고 원빈 씨 아시죠? 네. 원빈 씨도 처음 촬영 저랑 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너무 좀 멋있잖아요. 섹시하고. 그때 약간 강원도 촌놈. 세련미가 덜 됐어요. 잘생기긴 너무 잘생겼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얼마면 되니 이거 얼마면 돼. TV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 쟤는 누굴까. 한번 같이 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 난 너무 팬이에요. 그랬더니 누나 저랑 앙드레김 촬영을 하셨는데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아, 정말 못 알아볼 정도예요? 야. 아유 본인은 뭐 고등학교 갓 졸업했을 때 뭐 괜찮았겠어. 맞아.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기억나는 게 앙드레김 쇼 하면 항상 네. 피날레 박영선 씨가 장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모델로서는 처음이에요. 최초였죠, 어떻게 네, 보면. 항상 근데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 너무 예뻐하셨는데 네. 사실 미국에 계시는 동안 작고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정말 저는 앙들김 선생님만은 저를 정말 공주 대접을 해주고 진짜 모델로 대하셨고 정말 존경했는데 진짜 제가 오고 싶었어요, 한국에.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저번 이제 잡지 촬영할 때 잠깐 왔었잖아요. 네. 그때 먼저 앙들김 선생님 샵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들 중도 씨 뵙고 인사하고 사실은 중도 씨가 5살 그때 저랑 촬영하고 쇼하면 항상 있었어요. 네. 선생님이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 진짜 내 동생 만난 것 같고 가슴이 같이 아프고 그랬었어요. 그랬겠다. 아, 자, 그러면 할 우리- 얘기 되게 많으셨겠어요. 네. 그럼요. 박영선 씨의 15년 만에 그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반가운 손님이 있습니다. 박영선 씨도 너무나 만나면 기뻐할 분을 여러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자, 잘 보세요. 진짜 몰랐어요. 한번 안아주세요.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오미란 씨. 정말 몰랐죠, 박영선 씨? 나 생각도 못했어. 아, 저희도 오미란 씨가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한동안 못 뵀어서 진짜 맞아요. 궁금했었는데.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언니야말로 경담이 없네요. 그래, 애 낳고 이 정도면 아이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박영선 씨가 15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좋아하는 언니가 이제 딱 15년 만에 오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지난주인가 지인들과 이제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언니 얘기를 했었어요. 우연히. 언니 온다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아 언니하고 예전에 활동할 때 언니가 어땠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막 언니 칭찬을 많이 하고 아 언니 지금 미국에서 잘 살고 있다는데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 3일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언니를 좀 보자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두 분 다 사실 90년대를 주름 잡던 탑 모델이었잖아요. 그 당시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땠어요? 트로이카라고 그때? 하면은 오미란, 박영선, 이종희 뭐 이 정도 꼽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는 거기 안 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슈퍼모델이 아니고 기성 정식 모델이었고 이소라, 오미란, 이종희 이분들은 슈퍼모델 대회가 선발대회. 뽑은 모델들이었죠. 타이틀이 저희는 붙었고 언니는 그냥 단독으로 슈퍼모델급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두 분도 진짜 오랜만에 만나신 거죠?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10년이 넘었어. 어머나. 10년 넘었죠. 넘었어.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오미란 씨도 똑같으세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정말? 달라진 게 없어요. 아이만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때 당시 몸매랑 뭐 이런 게 몸매는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혹시 저기 입술이 좀 달라지진 않았나요? 불법 시술했어. 언니가 그래서 더 매력적으로 바뀌었구나. 아니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대선배고 어떻게 보면 모든 모델들이 다 선망하는 선배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박영선 씨가 어떤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슈퍼모델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언니를 잘 따라가고 있는 그냥 모범적인 모델이었죠. 왜냐하면 저희보다 선배고 언니는 배울 게 많았잖아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언니가 저렇게 하는구나.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멋있구나. 예쁘구나. 이런 걸 보고 많이 따라했던 그런 후배였죠. 근데 언니는 되게 용감했어요.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그 특급 호텔,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이제 무슨 볼룸에서 패션쇼를 하는데 다 끝나고 정리를 막 하고 있었어. 언니도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후배가 언니 저기 누가 카메라를 막 이렇게 버버버버 하는 거예요. 저보다 더 후배였는데 그 언니가 어디 이랬대. 저기서 누가 우리 찍는 것 같아 이러는 거. 저희는 이제 행거 뒤에서 다 헬퍼가 도와주는데 이제 최소한의 옷만 입고 다 이렇게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언니가 어디야? 그러면서 언니가 용감하게 정말 팬티바람에 빛의 속도로 뛰어갔어요. 여보세요! 그러고 빛의 속도로 뛰어가서는 그 남자를 딱 잡았어요. 그러더니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카메라부터 확 잡아챈 다음에 속에 필름이었어요. 그때는. 필름을 쫙 빼가지고 그렇게 했고 버리는 거예요. 일단 못 쓰게 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막 단체로 이제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좀 혼냈던 팬티바람인 178 정도 되는 여자분들이 단체로 팬티바람까지는 아니었고요. 이제 적당히 입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언니를 보고서 야 정말 언니는 진짜 용감하다. 그때 언니가 되게 든든하게 느껴졌다. 아니 그렇게 몸은 야리야리한데 너무 든든하게 느껴졌던. 그렇게 용감한 우리 언니잖아요. 그럼 후배들에게도 좀 막 카리스마 있게 좀 무섭게 이렇게 좀 막 엄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가끔 이제 단체가 리허설 할 때 뭔가 좀 이렇게 안 맞아서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선배가 확 잡아줘야 진행이 빠르잖아요. 그럴 때 언니가 좀 이렇게 좀 나서서 잘하자 이러면서 조금 했던 얘기 정도? 참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좋아하던 선배였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그러면은 연락하거나 소식 들은 적은 없어요? 소식은 계속 들었어요. 언니가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다. 근데 남편이 뭐 하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형부하고 이제 잘 살고 있구나. 아이를 낳는데 아들을 낳았다. 언니 이상하게 소식은 다 들려오더라고요. 다 관심 많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좋은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도 초청을 해서 좀 불러주는 게 아니 뭐 사느라고 바빴나 보죠. 아유, 영구 씨 어디 한번 봅시다. 일단 뭐 조영구 씨는 저 후배들에게 밥은 많이 사요. 그래요? 네. 정은형입니다. 근데 오미란 씨도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지만 다른 분야에 도전했던 그런 분이었잖아요. 연기자가 또 꿈이셨죠. 중학교 때 이럴 때는 연기자가 꿈이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패션을 좀 이렇게 잡지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연기보다 모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도전을 했던 게 학원을 다니고 뭐 슈퍼모델 대회에서 나가고. 굉장히 운 좋게 행운을 얻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발돋움을 했는데요. 연기는 조금 했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아우 화면에 나오는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보다 나. 그래서 그냥 한 2편 정도 하고 나는 그냥 패션 모델로 계속 가야겠다 해서 패션 모델과 CF 위주로 이제 했었죠. 아니 근데 그 영화 리허설의 대본이 오미란 씨한테도 갔었다면서요? 그랬어?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왜 사양을 했어? 언니도 알지만 저는 끼가 별로 없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었어요.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역할이었어요. 그걸 그냥 하시지 그냥 괜히 박영선 씨 큰 고통을 주셔가지고. 오미란 씨 너무 오랜만에 이제 보셨고 야심차게 이제 한국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언니 변함이 없어서 그냥 며칠 전에 봤다가 다시 만난 것 같은 그런 좀 편안한 느낌이라 그냥 얼굴 보고 또 이러니까 언니가 그동안 잘 살아왔구나. 그렇게 나쁜 일은 없었구나 다행히 이런 생각이라 좋아요 그냥. 근데 오미란 씨 이제 박영선 씨가 딱
다시 컴백하면서 네. 앞으로 모델 쪽이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더 제2의 또 어떤 전성기가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다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왕성하게 활동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언니가 또 다시 스타트를 끊어주면 후배들도 용기를 얻어서 다시 아이를 키우다가 나와서 활동을 하고 또 뭐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유독 한국만이 이 모델들이 그 어느 젊은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일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를 계기로 저는 모든 게 1호였으니까 맞아요. 또 1호. 1호로 다시 중견 모델로서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우리 때 했던 모델들이 다시 열심히 중년분들을 위해서 모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배에게 한마디 해주신다고 덕담 좀 오랜만에 본 해주신다면. 후배에게. 우리 나이가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상으로서 내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 미란이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착하게 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뻐해 주세요. 우리 언니 얘기 한마디. 언니요? 언니는 뭐 항상 저희가 후배로서 닮고 싶고 또 저렇게 예뻤으면 하는 바람이 큰 언니잖아요. 근데 다시 또 오랜 생활, 미국 생활 잘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또 다른 무언가의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언니에게 더 많은 응원과 사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멋진 활동 보여주시고요. 맞아요. 박영선 씨는 특히 오랜만에 돌아오셨으니까 맞아요. 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시 한번 예전 같은 큰 사랑 받으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유만만 클린하우스가 치워도 정리가 되지 않는 집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과 솔루션으로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는 건 물론 정리정돈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청소만만 클린하우스. 본 프로젝트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